얘들아 안녕, MK형이야. 형이 오늘은 인테리어 썰을 좀 풀어볼라 그래. 형이 인테리어 좀 오래 했거든. 거의 한 12, 13년 정도 한 것 같아. 형이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인테리어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됐고, 그리고 딱히 철학을 가지고 인테리어 일을 했던 건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풀려서 인테리어 일을 좀 오래 하게 됐어. 그래서 나름 그 업계 선배로서 인테리어 썰을 좀 풀어보고, 또 이들 중에서 인테리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오늘은 그 중에서 형이 인테리어를 다시는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 그리고 특히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형이 그 바닥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나 돼서 지금은 뭐 상황이 좀 나 때보다 나아졌는지, 뭐 더 나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형이 인테리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 물론 형이 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뭐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 뭐 왜 그 좋은 기술을 썩히냐, 아니면 뭐 그 일을 다시 시작하면 좋지 않냐, 왜 내가 지금 백수니까, 뭐 그런저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도 나는 아직까지도 일해달라고 연락이 와. 심지어 지금도. 그러니까는 그만큼 사람들이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튼 형이 인테리어를 다시 안 하는 이유. 일단 너무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 그리고 정말 너무 오래 했고, 그때가 뭐 러브하우스 막 이때 시절이었거든.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오래 한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원해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야, 사실. 뭐 가업이기도 하고, 뭐 나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라, 사실 딱 좋아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서 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어려가지고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었지. 뭐 꼴에 또 무슨 뭐 작가주의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업자로서 일을 해서 마진을 남기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서 다시 하고, 또 뭐 하고, 뭐 내 돈 들여서 더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돈을 벌 수가 있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때 그런 여러 일들 때문에 사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아무튼 학을 띄었어 나는.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크고, 나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이 이제 한참 잘 나가던 때에, 뭐 잘 나간다는 것도 사실 웃기긴 한데, 여튼 한참 일을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돌릴 때 이제 직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직원을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사무실에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바로 출근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이제 미팅을 하려고 했던 친구가 이제 그 미대를 나와서 그 여자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무슨 현장에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온 거야. 다들 막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러브하우스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펜 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때이기도 하지,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우아하게 일하고 싶고 막 이랬던, 아니거든, 절대로. 근데 나도 처음에 일하기 전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자, 그리고, 또 내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테리어는 그 작업 공정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뭐, 보통 분업화해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분업화된 모든 것들을
집합해서 이 집합체로 만드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일이거든.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회사가 크고 직원이 많으면 뭐 각 직원별로 이제 뭐 업무를 맡겨서 하면 되지만 뭐 이렇게 뭐 직원 뭐 한 10명도 안 되는 회사들, 이런 영세한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은 견적 낼 때도 사장이 직접 가야 되니까 대표가 직접 가서 뭐 견적 내고, 그러면서 이제 견적서에 뭐 제안서 들어가야지, 뭐 견적서 들어가야지, 또 내역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뭐 시방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도면도 쳐서 일단은 견적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거, 뭐 그리고 고객들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줘야 될 투시도, 뭐 3D 이런 것까지 이미 계약하기 전에 다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것도 사실 일이거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는 비용 처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노스가 생기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설계랑 미팅이 끝나고 본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이 정말 많아. 아까 얘기한 그 많은 공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방통, 뭐 미장, 조적, 설비, 뭐 전기, 그리고 공조, 에어컨 이런 거, 그리고 목공 들어가야 되고, 뭐 페인트, 도배, 바닥, 마감, 뭐 대리석 깔아야 되면 대리석 마감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그러면 그때 이미 거의 진짜 초죽음이 된다고, 사람이. 계속 현장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동시에 할 일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철야를 거의 마감 앞두고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철야를 하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나면 끝났냐?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뭐 한 1년 정도를 AS를 또 해줘야 된다고. 뭐 하수도 막히면 전화 오고, 전기 나가면 새벽에도 전화 오고, 뭐 전등 나가도 갈아달라고, AS 해달라고 오고, 뭐 시트지 붙인 거 떨어졌네, 뭐 무늬목 붙인 게 시공이 잘못됐네, 뭐 이런 잡다구리한 것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이 바닥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 정말 그래. 그러니까는 공사에서 조금 마진이 남았는데 AS 하느냐고 출장비며 자재비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어, 나는. 물론 그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예 철저하게 딱 계산해서 내수 얼마, 그러니까 몇 프로 잡고 뭐 몇 프로 이상이 안 남으면 아예 공사를 안 해버리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 대다수긴 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굉장히 이제 변수가 많이 되는 건데, 공사하다가 추가 공사가 생기면 분명히 그만큼 이제 자재비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시간도 딜레이가 되는데, 클라이언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거기서 이제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고, 항상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해도 뭐 돈을 받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 말 그대로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리스크, 혹은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이제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고. 자, 그리고 공사하는 중에 또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일꾼들, 그런 뭐 이제 기공이나 뭐 조공들, 이런 사람들이 또 속 엄청 썩인다. 특히 이제 뭐 대마찌라 그러는데, 이렇게 간조를 받으면 이제 일당을 받으면 안 나와. 그리고 술 마시면 또 안 나와. 진짜 이러면 안 나오고 저러면 안 나오고 비 오면 안 나오고 뭐 그냥 멋대로야. 근데 문제는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꾼들이 그렇게 하루를 대마찌를 놓으면 진짜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손해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시공하면서 대나웃이라 그러는데, 하자. 뭐 예를 들면 뭐 타일을 붙였는데 줄눈이 안 맞는다든지, 뭐 아니면 무늬목을 시공을 했는데 무늬가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나웃이야. 어떤 그렇게 시공을 잘못하면 전부 다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돼. 그런 거를 뭐라 그래? 악가지라 그러지.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추가 공사가 발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들여서 공사를 끝냈는데 걔 중에 클라이언트들 중에 의도를 가지고 잔금, 그러니까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불해야 되는 마지막 금액을 안 줘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혹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미루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이 안 들어오면 정말 코너에 몰려. 거래처 이제 자재 대금 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뭐 줘야지, 뭐 이런 이제 결제해 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이제 인건비는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인건비를 못 주면 어떻게 되냐?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랑 이렇게 잘 지내고 했던 사람들이 순간 전부 다 돌변을 해서 막 진짜 사무실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시고 막 협박하고 뭐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 이러면 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잔금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그리고 현장 정말 몇 군데 열심히 쳐가지고 진짜 이번엔 돈 좀 만지나 이렇게 싶다가도 진짜 큰 현장 한 군데 잘못 걸려가지고 잔금 못 받잖아. 그럼 그냥 자빠지는 거야. 진짜 그냥 자빠지는 거 한순간이야. 특히 영세한 업체들은 더 그게 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설계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 디자인비.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사실 그냥 해주는 걸 관례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나는 디자인 회사를 했거든. 사실 디자인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만 해가지고는 힘드니까 시공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시공을 맡기니까 설계는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디자인만 하고 싶었는데,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형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인테리어는 사실 다시 안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지금은 뭐 좋겠지. 근데 여튼 나는 사실 너무 일단 그래. 여튼 아무튼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장차 앞으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런 것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정도. 그 정도고.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은 가서 그냥 이렇게 감리 같은 거 이렇게 봐주는 거 정도지 내가 뭐 인테리어 회사를 다시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영상이 좀 인기가 있거나 혹은 관심이 많으면 다음에 관급 공사 하는 거 혹은 뭐 면허 공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형이 그런 일을 좀 했거든. 그래서 그런 일들도 굉장히 일이 많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음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인생 실전이다. 명심해.